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빡시다의 돈 되는 개발 호재 핵심 정리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통 호재를 부동산과 함께 접목시켜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관련 회사에 예전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지금도 근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중에 교통 호재 너무 중요하죠. 근데 뭐가 생긴다고 했다가 안 생기고, 뭐가 생긴다고 했다가 안 생기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되는 호재와 안 되는 호재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아는 이유는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여러 사례를 지켜봤기 때문이죠.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부동산 호재 분석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임장지도 아이고 맵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볼게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키워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개발 계획을 포괄하는 상위 계획은 국가에서 만듭니다. 이 국가에서 만든 큰 어떤 그런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지자체별 도시계획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가지 키워드를 간추려 보자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순환 도로망 및 순환 철도망. 두 번째는 광역 교통망. 광역 버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혁신 파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기업도 같이 만드는, 창업도 하는 그런 걸 만든다고요. 이제 그런 것이 몇 군데 정해졌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충청권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키워드 네 번째는요, 노후된 산업단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 함께 알아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BRT입니다. BRT는 제가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세종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경험을 했고, 세종시에 오기 전에는 청라에서 화곡까지인가? 청라 그 홈플러스 앞에 거기에 큰 플랜카드로 2013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BRT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크게 붙여져 있는 걸 보고서 그때 BRT가 뭐지? 하면서 그때 청라가 되게 분위기 안 좋았었어요. 부동산이. 해서 저 BRT가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버스가 되게 빨리 가는구나. 지하철처럼 빨리 가는구나. 신기하다라고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대전은 반성역과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세종을 지나고 오송역까지 가는 그런 BRT가 있는데요. 이 BRT가 지나가는 곳인가 아닌 곳인가에 따라서 집값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BRT를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이 쳐주는 걸 보면서 거의 지하철 역세권 같은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키워드 7번째는요. 수도권의 급행열차라고 합니다. 급행열차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네. 서울은 9호선이 개통되면서 강서구의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그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역과 완행열차가 운행하는 역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행열차가 서는 데는 당연히 인기가 많고 완행열차가 서는 데는 너무 불편하겠죠. 똑같은 라인이라고 해도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점점 이런 격차가 생길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15년도 초에 1월인가? 네, 그때 강서 쪽에 갔었는데요. 전철 열량이 굉장히 작았는데 점점 이제 그 급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서 그럼 강서구에 급행이 서는 그런 지역에서 여의도까지가 가장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버스가 막 배차가 돼서 그 구간을 운행했던 그런 걸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정말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제가 이제 급행 타봤는데 진짜 숨 쉴 수 없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급행도 GTX도 있고 뭐 신분당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신분당선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근데 가격도 봐야 됩니다. 가격이 비싼 것보다 가격이 싼 지역이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게 생기겠죠.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좀 밑줄을 그어봤어요. 저는 이제 전국이 다 관심 있기보다는 제가 또 좋아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의도역 5호선, 9호선이 겹쳐지죠. 이곳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운행하는 신안산선이 2019년도 착공했다. 광명, 석수,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를 한 번에 연결한 노선으로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을 한층 개선시켜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의도의 역할 변화이다. 앞으로는 여의도가 이제 더 좋아집니다. 전통적인 금융 허브 도시에서 관광 산업이 추가될 예정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의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자, 부산. 제가 부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산의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되게 좋은 게 지도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지도가 많아서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저는 말로만 설명하지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상상을 해서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팩트만 가지고 사업 계획은 시에서 이제 발표한 거. 다 이 자리에는 뭐 할 거고 이 땅에는 무슨 지구 단위 계획이고 이런 게 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10월 달에 부산역을 이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역세권 개발 그리고 주변 낙후 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북항 재개발이 완성되면 크루즈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내려 관광을 즐긴 후 부산역 KTX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업무 상업시설을 위치시키면 유동인구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질지 눈에 쫙 보여요. 북항 재개발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은 롯데타워다라고 해요. 총 높이가 380m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랜드마크가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다 살펴보고 미리미리 진입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다 빌딩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남들이 다 입주하고 나면 이제 가서 보고서 어머 좋네, 어머 이 동네 좋아졌네 이러고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동네가 어떻게 좋아질지 다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운행.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니까요. 꾸준히 급행열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항상 주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꼭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구경하러 가서 보면은 빈집이 많을수록 안 좋은 동네고요. 누군가 다 살고 있다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동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마곡 지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슨 지구 단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만이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정역의 경우는요, 급행열차가 운행되며 GTX C 노선까지 정차할 예정이다. 하지만 완행만 정차하는 군포역, 급행은 출퇴근 시간에 시간당 한 대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군포역이나 당정역 같은 완행만 운행하는 열차는 어떨까요?
나중에 급행열차와 GTX-C 노선이 들어오는 금정역과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이 전철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시성과 편리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정시성에 여러분 별표 한번 해볼게요. 버스가 뭐가 들어온다고 집값이 오르거나 버스가 이제 때문에 뭐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지하철, 전철, 급행열차, GTX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정시성 때문이에요. 시간을 지켜서 그 지하철이 오고요. 내가 어딘가를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버스나 자동차는 막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아이를 데리러 정말 급하게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시간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을 선호하게 됩니다. 고속철도 이제 운행을 앞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에 이제 들어있어요. KTX나 SRT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 점점 생기면서 이제 점점 많아진대요. 일단 고속철도 운행이 2배 늘어나게 되면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이미 충분한 수요를 확보한 서울역 등을 제외하고 2배로 운행이 늘어날 때 수혜를 입을 지역은 어디일까? 자, 이미 서울역에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이 타죠. 근데 서울역 말고 이제 용산역, 수서역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방복합환승센터의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평택 오송 고속철도가 이제 생기면은 경부와 호남이 굉장히 편리하게 더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여러분 기차만 갈아타고 뭐 버스만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상업시설, 뭐 영화관, 오락시설 혹은 그 주변에 뭐 오피스텔 개발, 상가 개발부터 해서 원도심 개발까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낙후되어 있는 대학교 인근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학 캠퍼스만 지원되는 곳은 별로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리 아이고 빡시다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처럼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자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만을 살펴보면 좋다라고 꿀팁을 주시네요. 캠퍼스 타운 생긴다고 다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캠퍼스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고려대는 안암병원에 융복합의학센터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이오연구시설도 입점하고 병원과 연구센터가 함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서부선에서 가장 눈여겨볼 곳은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량진은 정말 싸고 정말 허름하죠. 네,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새롭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질 것입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노량진 행전타운은요. 장승배기역 인근 영도시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타운 이전한다. 일자리가 글로 간다는 얘기죠.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면 노량진 뉴타운과 장승배기역 인근이 함께 시너지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서부선까지 개통하면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천동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에요. 주민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만 봉천역을 찾고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는 주로 현대시장 사거리 인근을 이용한다. 어떻게 잘 알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맞아 라고 하면서 읽으실 거예요. 그만큼 역세권보다 버스 정류장 인근의 유동인구가 더 많은 편인데 이곳에 서부선이 운행하게 되면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관심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디로 서부선이 지나가는지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하철이 어디에 쓰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5호선의 동쪽 부분은요, 강동역을 기점으로 각각 상일동행, 마천행으로 나뉘어 운행하고 있어 각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의 배차 간격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일동에서 마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일동 이렇게 하고 마천 이렇게 가죠. 먼저 강동역까지 이동한 후 반대편 열차로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커서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두 지역을 오간다. 그래요. 5호선은 개인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실 여기 복합환승센터, 뭐 BRT, GTX를 거의 다 다루었어요. 근데 제가 리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동역도 이제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환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 업무, 상업이 다 들어오니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것은 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새 거, 좋은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요, 아레나, 뭐 공연장 들어오고 창업지원센터, 쇼핑몰,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회의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동부권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활 편의성이 좋아지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아파트들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역세권에다가 교통이 아주 좋아지니까요. 시간이 근데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쨌든 향후 창동 상계 지역은 앞으로 동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요. 서남권의 포커스,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관심을 두는 지역이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좋은 것이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일자리에 가까이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또 엄마들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가급적이면 직장 근처로 집을 얻고 싶습니다. 자, 이곳에는 LG, S51, 넥센타이어, 롯데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입점하면서 고소득 연봉자들이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제 지인이 구미 LG에 있었는데 발령이 이제 났대요. 마곡이나 파주로 가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파주 가지 말고 마곡을 가야지,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왕 자리 잡을 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네가 이제 뭐 서울이나 김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파주에 가면은 파주에 나 집을 사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곡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의 전통적인 일자리의 중심이 강남, 여의도, 종로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마곡이 신흥 강자로 떠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다고 해요. 자,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도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별표를 쳐봤어요. 2019년도에 김포 신도시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이 개통했다. 기존의 김포 시민들은 도로를 이용해서만 서울 접근이 가능했는데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예요? 정시성이에요. 지하철의 중요한 것은 교통체증이 도로에서 너무 심하지만 지하철을 막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김포공항에서는 급행을 이용해서 마곡, 여의도,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상암, 서울역 이런 데도 다 환승을 또 해서 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김포 골드라인 때문에 교통이 좋아졌을 겁니다. 파크원과 IFC몰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관광산업 활성화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IFC몰이랑 콘네트 호텔을 갈 일이 종종 생겼었는데요. 정말 갈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와, 너무 좋다. 사실 강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역을 얘기를 하지만 강남역이 교통은 좋은데 너무 이제 좀 우리들이 가서 놀기에 너무 더럽고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IFC는 새 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콘네트 호텔도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냥 일자리도 많고 뭐 방송국도 있고 그렇죠. 여의도는 운행 중인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수많은 버스로 환승이 가능한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중인 신안산선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금방 오죠. 급행 타면. 이 무시할 수 없는 급행인 것 같아요. 여의도는 한강변 관광 인프라의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관련 계획들이 모두 되면요. 지금도 사실 너무 좋은데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를 이제 개발한다고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들썩이니까 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쏟아지는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데 이 책 한 권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BRT,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망, 캠퍼스 혁신파크 이런 것들을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국토종합계획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은 서남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서평단 선발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이에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